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좋아서 이제 뭐 집회 같은 거 가면 엄청나게 문제씩 생겼어요. 구독자 좋아요 어저께 보니까 좋아요가 한 뭐 80. 자, 그러면 87명? 지금부터 봤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고. 애국 동지 여러분, 내가 안녕하십니까. 백년대기도 오래니까 안 오고. 연 3주째 비가 오던 날 우리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날이 좋습니다. 어제 쾌거를 이룬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동참해 주신 동지님들과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오늘 기자회견은 어제 있었던 서울 부산 지방선거에서 우리 우파 진영이 압승을 거두는 쾌거를 이름에 따라 이를 축하하고 아울러 문재인과 그 쫄개들의 불법적 반도덕적인 나라를 망치는 작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경고를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의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이를 교독으로 삼고 이 여색을 몰아 내년도에 있을 3구 대선에서도 필승을 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청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윤희남 동지와 함께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천안함 47용사 3.10 항전 시 순국한 6분의 애국열사 문정권의 자결로 항거하신 고 이재수 장군 단식 투쟁으로 순국하신 고 강남수 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불동 묵념.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파만파 이정유 회장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잠 못 이루시고 가슴 저리는 시간을 가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젯밤 적어도 세 번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제일 그 걱정을 했던 투표율을 보고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고, 두 번째로는 출구조사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마지막으로는 개표 결과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4년 동안 이상이죠. 가슴앓이를 앓고 정말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보답인지 정말 우리 국민은 너무나 현명하고 위대한 판단을 내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압승이라는 서울시, 부산시 보궐선거에서 그러한 그 투표 결과로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의는 살아있다, 상식과 양식이 있는 그런 사회는 다시 돌아온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간이고 또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뛰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어게인 대한민국 다시 새 출발하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아직도 물론 그 희망의 그러한 그 계기를 마련했지만은 그런 긴장된 마음으로 다시 새 출발선에서 뛰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아주 그 훌륭한 연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여러분 국민들이 직접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실지라도 이러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우리 현 대한민국 그 시국 대한민국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시고 이번에 보여진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그 반란 20대 30대의 반란과 같이 여러분도 특별히 그러한 각성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에 심판을 해준 것과 똑같이 정말 그러한 좋은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희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학 구국동기연합회 강군열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충성 대학연합 구국동기회장 강군열입니다. 우리는 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집권 4년 동안 대한민국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국정을 파탄내고 국민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데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이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전 지역이 완전히 우리 보수 야권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 이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의 지지율이
제일 높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송파는 63% 대 33%, 무려 30%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초는 71% 대 26%,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이가 난 지역이 강남인데 73 대 24, 거의 3배 이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서울과 부산 시민들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그 불만과 분노를 이 부동산 정책의 파편에 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무려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은 발표할 때마다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는 서민과 갓 출발한 20대, 30대가 이제는 자기 집을 서울에서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 없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집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이 기준과 원칙이 없는 공시지가를 자기 마음대로 올리는 바람에 집 가진 사람도 세금 폭탄에 허덕이게 된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은 집을 갖지 못하게 되고 집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에 휘둘리니 이렇게 국민이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고생하니까 어찌 문재인 정권 4년을 심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더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은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건축 규제에 묶인 모든 규정을 완화시켜서 질 좋고 값싼 아파트를 계속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가슴에 맺힌 집 없는 서름을 확실하게 풀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저께 보셨지만 20대 30대의 오세훈과 박현준 지지율이 60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20대 유권자들은 무려 70% 이상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20대 30대는 가장 정의감이 공정에 관한 열기가 투철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내딛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정된 일터와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직장, 그들이 원하는 일터를 마음껏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학을 졸업해도 기업이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지 않으니까 취직하고 싶어도 취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포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젊은 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기업가가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거기서 많은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다시 대투자할 때 거기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반기업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기업가들이 규제를 좀 완화시켜달라, 규제를 좀 풀어달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들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최고의 기업이고 세계 굴지의 기업인 삼성의 이재용 씨를 감옥에 쳐넣은 것만 봐도 이 정권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앞으로라도 우리 젊은 층이 원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기업가의 의욕을 고취시켜주고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젊은이일수록 특히 20대는 정의감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때 젊은 사람들의 우상이요, 젊은 사람들의 정의의 화신이라고 여겨졌던 조국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고 흠모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정의의 화신이라고 하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딸을 부정 입학시키기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온갖 추태를 벌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그 분노가 하늘을 찔게 됐던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될 법무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 정의의 강요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Ministry of Justice, 정의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부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을 실천해야 될 법무장관 추미애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일반 병사는 꿈도 못 꾸는 황제 휴가를 2번, 3번 갔으니 정의에 목말라하는 젊은이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현 정부는 자신들이 한 말대로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는 본인의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국민의힘당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에게 왜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를 지지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오세훈 후보가 좋아서, 국민의힘당이 좋아서 지지했고 박형준 후보가 좋아서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아마 당원들이나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왜 국민의힘당을 지지하고 왜 오세훈과 박형준을 지지했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오세훈도 박형준도 아닌 이 문정권의 폭정과 학정과 도탄에 빠뜨린 악정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는 국민의힘을 찍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에 국민의힘당이 승리한 것은 국민의힘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그 반사 이익으로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책이 아닙니다.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의 반사적인 이익이 옮겨갔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 국민의힘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내년 대선 고지를 위한 6분 응선에 우리는 이미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내년도 대선 탈환을 위해서 국민의 학속이나 교대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부터 정책을,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정책을 하나하나 확실하고 착실하게 개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책 선거를 통해서 이 정권을 다시 탈환해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번에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게 되는데 그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행태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당대표를 두고 감투 싸움이나 하고 이전 투구를 하게 되면 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지지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은 이번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오세훈 후보와 동행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들의 모든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보수 야권, 범야권을 하나로 단일화해서 내년도 대선에서 이 민주당을 확실히 꺾고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멋진 선물을 안겨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절대로 이번 선거에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내년 대선에서 확실하게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멋진 선물을 선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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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엄마부대와 엄마방송 유옥순 대표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울 하늘이 그리고 서울 공기가 너무나 신선하게 보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에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성추행범에 고통을 당한 우리 서울시 저 문재인 성추행당해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한 우리 서울시 여성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이 기쁨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여성은 어제 이 선거를 보고 아마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그 여성 피해자 우리의 딸에게 먼저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산에 역시 위로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어제 결과는 바로 수도 서울 그리고 부산의 시민들이 그리고 전 국민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내리는 법정과 같은 그런 결정을 서울시 부산 시민들이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 문재인 패거리들이 장악한 이 사법부에서 저 성추행범들을 제대로 판결하지도 않았는데 드디어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부산 시민, 서울 시민들이 법정이 돼서 저놈들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 국민들의 분개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여러분 다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이제 이 수도 서울과 그리고 부산시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국민의당은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라. 국민의당이 잘해서
이렇게 승리를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분노가 분출된 것이다. 바로 문재인 일당이 이 국가를 말아먹고 나라를 80년대로 돌리는 이 붕괴한 마음을 저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위대한 정신을 반드시 개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야당은 황골탈퇴를 해야 되고, 황골탈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민심을 반드시 바로 알아서 올바른 정책을 통해서 저 주사파, 좌파, 극좌익에 철퇴를 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의 저 박원순에게 이 서울시를 10년 가까이 빼앗기고 저 시청 광장에 동성애 축제를 허락한 저 박원순, 천하의 나쁜 놈, 이런 인간이 수도 서울을 장악해서 이 수도 서울, 정말 600년 이상 가는 이 수도 서울을 완전히 폐부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관광객들이 오면 이 서울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저 문재인 패거리와 그리고 박원순은 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지켜다가 죽은 천안함 유가족은 매몰시키고 저 수학여행 갔다가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저기다가 모셔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는 나라라고 감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울분이 겹쳐도 우리는 그것을 삭혀왔습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 천안함 용사들은 다 저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저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천안함 유가족보다도 더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가는 나라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서울, 부산 이 판결은, 국민들이 내린 이 판결은 바로 저 청와대 독재자 문재인에게 하는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군사 독재라고 했지만 군사 독재의 100배 1000배를 저지르고 있는 저 문재인, 저 악당들, 패거리들, 코로나로 우리 국민들을 정치 방역하고 있는 저 도둑놈들을 우리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붕괴해 왔습니까? 그것을 삼키고 또 삼켜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 정치 도둑놈들에게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광화문은 탈환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세훈 시장과 부산시장 박영준에게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두 시장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20대, 30대, 40대가 왜 돌아왔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이들이 가슴으로 자유우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반드시 그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현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미 저 언론에 나오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제 서울시의 이 재개발을 전부 다 민간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반드시 서울시의 집값 안정은 물론이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와도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저 아르바이트 자리가 150대 1이라는 게, 여러분, 이것을 만든 저 문재인을 우리는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앗아간 이 못된 정권, 이 사기 정권, 도둑 정권, 저 청와대 도둑놈 소굴을 만들고 있는 저 부패한 세력들을 우리는 반드시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여기는 광화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감히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들의 재판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를 저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래 모두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빼앗긴 자유를 찾고 빼앗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찾아야 됩니다. 문재인 저 일당 저 패거리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망가뜨리고 하늘길 땅길 바닷길까지도 다 저 북한 어린 김정은에게 다 내줬습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이 나라 국가 안보와 자유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저 문재인 일당 저 4년 만에 이 나라는 참혹하게 암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지만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우리 아들이 나가서 20년 30년 벌어서 지금의 저 집 한 채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25평 아파트 하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지른 저 범죄자 문재인 저 독재자 파쇼 문재인을 우리는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앞으로 이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와서 저 문재인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머지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시는 전국 그리고 대한민국 저 세계의 우리 교포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제 우리는 저 좌파가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을 깨닫게 하려면 우리는 겸손하고 겸손해서 저분들이 이 거짓된 정보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들에게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30대 40대 저들이 지금 저 문재인 일당들에게 칼을 겨눴지만 저 칼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에게 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박형준과 오세훈 두 시장은 반드시 국민들의 이 민심을 잘 파악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시정을 이끌어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연설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순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육군 OCS 가족애국연합 김두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두천입니다. 암담하던 지난 4년이 4월 7일을 기해서 밝은 불빛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4월 7일을 시작으로 국민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정의와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몰락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자유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리고 거짓말과 사기로 점철해온 정부를 심판했습니다. 그들이 이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낙연 네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국회 101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냐고 했습니다. 서울시의 시의원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입니다. 25개 구청장 중에 24명이 민주당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세훈 신임시장이 무엇을 하겠냐고 협박을 한 겁니다. 국민의 민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분열의 분열로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이 또 시의원이 많다고 구청장이 많다고 오세훈 신임시장을 발목을 잡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혁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우리가 표를 준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악용을 해서 촛불을 동원해서 우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세워놓은 그 정권이 결국은 국민의 분노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이제 4월 7일은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더더욱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제 오세훈 정권은 광화문광장의 공사를 중단하거나 원상복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원순이가 세금을 뿌리면서 만들어 놓은 민간단체들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방송, 민주당의 선전매체인 교통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지금 시의원이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다고, 구청장이 민주당이 다 독점하고 있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의원이요, 우리가 구청장입니다. 국민이 모두 권력을 가진 국민입니다. 우리가 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시정과 부산의 시정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4월 7일에 시작된 국민혁명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소중하게 간직하고 결속하면 자유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월 7일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거짓말과 사기로 점철된 이 나라를 정의와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압도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한 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 기회를 거울 삼아 결속하고 나아가야 내년에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 방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저들의 속임수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4월 7일 여러분의 위대한 한 표 한 표가 자유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만세를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4월 7일이 국민혁명이 시작된 날로 기억을 하시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의 가치를 하늘 높이 울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제2 탄생을 맞이하도록 여러분 모두 결속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는 하늘의 맑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자축하고 이것을 내년까지 보존하여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찾는데 모두 함께 해줄 것을 강국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두천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진 서국사령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신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재인이가 집권한 지 4년이 지났는데 문재인이가 집권한 목표가 뭐였습니까? 저는 감히 문재인이가 집권한 목표는 대한민국 위대한 국가를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북한 김일성 노예로 끌고 가겠다 하는 게 제가 일관된 기준이었고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문재인이 본질이 저놈이었구나, 본색이 저거였구나. 그래서 어제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깨닫고 어제 투표로서 여러분의 양심으로서 판단을 해주신 게 어제 선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이가 여러가지 국가 해체, 국가 전복을 해왔는데 국제법을 파기한 한 사례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까 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본이 아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다 했죠. 우리 그 다음 중국, 동남아, 미국 전체 다 우리 일본의 전쟁 대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특히 피해를 많이 봤죠. 피해를 많이 봤는데 제가 지금 문재인이가 국제법 파괴를 언급한 거는
일본과 우리가 저 박정희 시대 때 한일 협상을 통해서 국교를 재개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한 게 저 한일 협정이었어요. 그때 위안부 문제든 징용 문제든 이런 것도 다 종결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대통령들이 자기 집권하자마자 뭐 새로운 업적을 하나 자꾸 만든다 그러면서 계속 위안부 징용 문제를 야기해왔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위안부 문제를 일본 총리하고 종결하자 최종 정리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종결 문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놈이 집권하자마자 바로 그걸 무효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제법을 파기한 국제적인 범죄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이 당연히 국제법을 지키면서 국제사회로 나가고 도약을 해야 되는데 국제법 파기한 우리는 비민주국가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냐? 대통령이냐? 대법원장이냐? 국회의장이냐? 다 상권분립 얘기를 하는데 상권분립은 국내 자체적으로는 권력을 분점해서 균제와 경영을 하지만은 외국을 대표하는 것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수상이 있는 나라는 수상이 대표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자는 그 대통령직을 망각하고 위안부 문제를 자기가 파기하면서 대법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또 제기해서 소송을 하고 징용자 문제도 다시 소송해서 그 소송 결과가 일본 그 법인과 일본에 대해서 또 청구를 하고 난리를 하고 있어요. 이 국제법 파기는 우리가 우리 국가적으로 북한처럼 우리가 대외적으로 뭐 무역을 하고 그런 국가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출이 바로 무역 국가예요. 우리 전체 국가의 생산량 중에서 70%가 무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무역이 수입이 5천억 달러, 수출이 5천억 달러 이상, 그래서 1조 달러 이상이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국제법을 파기해서 많은 무역업자들이 우리 수출업자들이 수출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에서 야 니들 이거 계약 지킬 수 있냐? 너희 나라는 문재인이가 국제조약도 파기하는데 이것도 니 맘대로 돈 올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물건도 니 맘대로 안 보내는 거 아니야? 무역업자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잘 모르고 있는 문제여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가 전체 국가 해체 파괴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국제법을 어긴 걸 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중요시하면서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2차 대전 때 우리처럼 피해자가 많았어요. 피해자가 많았는데 그 피해자들이 우리처럼 대법원으로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하기 전에 미국 국무부에다가 이 전장 배상 판결을 미국 대법원이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국무부에서 그거는 LA 조약으로 종결된 거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피해 사례를 완전히 법원에서 기각해서 국민들이 일부 피해는 있을지라도 국가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지 대외적으로 일본에 다시 청구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 문재인과 대법원 김명수는 이 자식들이 국제법을 파괴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국제적으로 우리가 도약하려고 하면은 저런 국제법을 파괴한 저런 자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야 이거 국민들이 국제법을 공부한 뭐 여러분들 국제법 학자들도 많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보통 사람인데 국제법을 전공한 또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이런 세계사적인 흐름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 방향으로 의식을 제고하고 그렇게 가야 되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앞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일본 청구권 관련해서 징용, 위안부 이거는 더 이상 제기를 하면 안 돼요. 중국도 그때 일본에 대한 피해자가 많았지만은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그런 피해 요청하는 거 봤습니까? 대승적으로 우리가 세계사를 리드하는 국가로서 도약하고
성숙한 국민으로서 세계사를 리드하려고 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무시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내부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국제법 쪽에서 국제사회의 국가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계사적인 시각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서울광장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데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그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서울광장에 서울을 대표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태극기를 개양하자고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 이 새끼가 서울광장에 태극기를 왜 거냐? 인공기를 그려야지! 이러면서 서울광장에 태극기 개양대를 불화한 놈이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한테 제가 권고합니다. 서울광장을 회복하시고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시고 저기에 테러 집단은 호텔을 철거하시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재단을 만드시고 태극기를 개양해서 많은 국가의 세계의 관광객이 왔을 때 대한민국 태극기 아래서 기념 촬영하면서 대한민국을 국위선양하는 그런 계기로 오세훈 시장의 1차적인 과제를 제가 주겠습니다. 어느 서울,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대표적인 도시에 그 나라의 국기를 개양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끄럽게도 박원순 10년 동안에 태극기를 개양 못하는 참 안타까운 국계 김일성 노예로 갈 뻔했던 그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왔고 대한민국을 수복한 그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서울시장과 우리 애국 국민은 다시 한번 사기 충천해서 우리 국가의 방향과 국민의 방향, 세계사적인 시각을 갖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국군의 융성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지우진 사령관님 고마워하셨습니다. 끝으로 100개문 중에 100개문, 문재인의 절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심영식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영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어떤 의원 좀 일이 있어야 이 거룩한 대회에 좀 서겠는데, 저는 여기서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사람입니다. 4년 전에 저는 그 당시에 저의 양심 또는 저의 식견이 19대 대통령 선거 시에 문재인 후보를 발벗고 나서서 도왔던 더불어민주당 평화통일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심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저는 저의 식견과 저의 양심을 가지고 찍었는데 4년여가 흐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던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을 하고, 양심상 그냥 이대로 세월을 보낼 수가 없어서 지난 3월 22일 날 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제가 저의 양심상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제가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잘 들으시오. 당신이 내가 발벗고 나서서 당신을 도왔던 대통령 당신 후보시 특별 참모였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 당신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 똑바로 대답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제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대통령 청와대 앞으로 넣었던 것이 지난 18일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 바로 이 감리교 저의 어머니 품 바로 앞에서 이 자리에서 풍찬 노숙을 18일째 하고 있습니다. 21일간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물었던 것입니다. 문재인은 응답하라.
응답하라 문재인. 과연 당신이 빨갱이인가 간첩인가 북한의 진행을 실시간 받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정책을 좀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어마어마한 풍전등화 위기로 우리 국가를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접하고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또 제가 저지른 일이요, 제가 쌍똥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쌍똥을 치우러 들어가리라. 그리고 오늘 18일째까지 저 대통령 문재인, 당신이 대통령 될 때에 서민의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고 청바지를 입고 막걸리 2병을 들고 이 광화문 광장으로 퇴근하면 나와서 의혹이 생기면 밤을 새워서 끝장 토론을 했으라도 내가 국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겠노라고 의혹을 풀고 사는 광화문 대통령이 된다고 한 지가 지난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 나오겠습니까? 제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제인이 형 나오시오, 제인이 형 나오시오, 이렇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을 향하여 오늘도 저는 어젯밤도 여기서 풍찬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뚜벅뚜벅 끌어나올 것 같았던 당신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아니, 멀어져가면 내가 쫓아가야죠. 당신은 나오지 않지만 21일이 지나는 순간부터 저는 그야말로 투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22년간 몸담고 있었던 저희 교회에서 머리를 깎고 풍찬 노숙을 하던 이 거리에 뛰어나온 신목사는 교회까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거리에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엎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쫓아 들어가리라. 그리고 내가 나서서 찍었던, 내가 잡았던 당신은 내가 당신의 벼가지를 쥐고 하야시키리라, 퇴진시키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18일 동안 이곳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았습니다. 이슬이 오면 이슬을 맞았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저기에 침낭 하나 붙들고 자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쇠망대기를 들고 퉁퉁 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지나가는데 금방 나를 두들겨 때릴 것만 같았고, 이러면을 지나가던 한 노숙인이 정말 자해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그 두려운 마음을 한밤만 지내면서 오늘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중에 많은 천사의 거리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걸 보고 깜짝 기절할 뻔했습니다. 기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김밀성과 김대중의 커넥션 증거 자료를 보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바람 따라 돌지 마십시오. 감정 따라 돌지 마시고 팩트를 체크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 팩트는 기절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땡겨서 볼 수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는 조선혁명박물관 지하 2층에 있는 김대중 관에 북한 김정일이 김대중의 친북 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수여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칭호 정서와 메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달을 찍어서 가져온 겁니다.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절하지 마십시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남조선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대중. 여러분, 남조선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대중이랍니다. 이게 남한에 지금 북한에 갔던 김대중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북한이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쓴 글이란 말이에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남조선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대중.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조국 통일 위협에 불멸의 업적을 세운 상기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 치호를
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최 88년 2000년입니다. 6월 15일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사실은 오늘이라도 제가 운동을 벌까 정말 활동하고 싶습니다. 불과 얼마 떨어진 저 담을 뛰어넘고 싶어요. 3일 기다립니다. 3일을 더 기다립니다. 왜? 약속을 21일간 했으니까요. 여러분 김대중 씨를 책임비서라고 남노당의 책임비서라고 김정일이가 칭호를 했다면 노무현이는 어떻고요? 아니 오늘의 저 인간 문재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새끼발가락에 때맞지도 않은 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대중을 이 정도 표현했다면 이거는 삶은 소대가리가 맞아요. 머저리 턱덕 머저리야. 미국의 앵무새야. 그 아들 나이 맛도 안 되는 그 연놈들이 이 자식들이 저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 사람한테 야 이 삶은 소대가리야. 그 보세요. 책임비서 김대중 책임비서 김대중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나와서 18일 동안 자료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니까 여러분 적어도 저는 교회에서 33년간 담임 목사만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좀 별종인 줄 알았어요. 저 뭘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나, 뭘 그렇게 애국지사라고 떠들고 있냐, 좀 조용히 하고 살자 이랬던 놈입니다. 이랬던 놈이에요. 저요 목회요 목회 이제 저는 목회 끝났습니다. 그만하랍니다. 세상이 지금 Where are you going Korea? Where are you going South Korea? 대한민국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지금 어디로 자빠져 침몰해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러고도 강당 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고 살았겠습니까? 그러고 교회에서 밥을 처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제 나이 지금 60인데요 지금이라도 깨달은 그 순간에 발견된 그 순간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요 지금부터 문재인 너 당장 내가 뛰어들어가랴. 다른 수백 명 수천 명도 필요 없습니다. 저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안중근이가 100명이 안중근이고 도산 안창호가 100명이 안창호고 이봉창이가 1000명이 아니었어요. 윤봉길이가 1000명이 아니었어요. 저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배후에서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여기 심영식 동지가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요 이제까지 나는 이 거리에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외침이 별종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길바닥에 18일 동안 자빠지고 뒹굴어 보니까 이분들이 동지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됐어요. 아 동지 여러분 이제 그만이 나와요.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의 하나하나 돌다리 돌멩이를 돌담을 쌓아왔군요. 어제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제 here and now 지금이 스타트입니다.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갑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모인 이 모든 1파가 10파가 되고 100파가 되고 1000파 그렇습니다. 만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구중궁궐 광화문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통일된 역사가 진정한 자유 통일이 나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애써주시고 수고한 우리 정말 우국동지 선배 우리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종로를 갈게요. 제가 종살이 종로를 할게요.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제가 이 잠자는 160만 감리교를 깨우겠습니다. 다 나와서 우리 형님들이 이루어진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심부름할 테니 저를 많이 심부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유대한민국 화이팅! 네, 신명진 목사님 참 감동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여러 연사분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어제의 압승을 발판으로 내년도 선구 대선에서 1승을 위한 벼를 다지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만하지 말고 모두 합심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대한문으로 가. 대한문 2시에 기자회견 또 있어. 빨리. 몇 시야? 어? 지금 지금 가면 돼. 여기 걸어가야 돼. 저 좀 더 가면 되니까. 네, 기자회견 또 있어. 여기 저 대한문으로 가. 거기도 저 김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저 강원 저 대한문이죠. 대한문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좀 찍어야지. 아이고. 남한 대통령을 불러다 놓고 조순모 농당 중앙위원 남조선 당위원 책임비서 이런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북한에서 남한 대통령도 아니고 이봐 남조선 당위원의 책임비서. 그러니 여러분 이 김대중을 이 정도로 봤으면 노무현과 이 문재인을 취급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재인을 알기를 어떻게 알겠어 이 북한이. 그러니까 저러는 거야. 자 지금 도장을 찍어서 다 넘겨줄 때가 됐어. 야 이번에 심각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진짜 이번에 브레이크를 잘 잡은 거예요. 다 죽어요. 5천만 중에 3천만 명 이상 죽인대요. 적화가 되면 여러분 살기는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자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이 자료는 이 자료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황장엽 씨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성함은 말씀 안 드린다. 그분이 지금 이걸 찍어서 가져온 거야. 자료를 가져온 거야. 세상에 남조선 대통령을 남조선 책임 비서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남한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이 놀라운 이걸 사방에 알리십시오. 보이직들 나오면서 바꾼 참 기가 막혀. 사실 이런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이런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예전도 있었지만은 이제 오늘로써 이러니까 교육이 만방에 경제가 목표화되는 무너지고 겁니다. 군사가 무너지고 국방 무너지고. 근데 말할 게 뭐 있어.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이거니까 무너지는 거지. 공사나 가정이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단 말이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딴 얘기할 거 지역적인 거 뭐하러 얘기합니까? 지역적인 거 한번 뭐 별 거 얘기해봐야 뭐 아까 뭐 양산 땅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여기 지역 100개 중에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이게 요 보이죠 이거? 요거 보이죠 이거? 정확하게 이 사실 날짜가 보이잖아. 아니 이거 보이잖아. 2000년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 그때 북한에 올라간 때 아니야 6.15. 6.15 그때 왜 김대중이가 북한에 올라간 그때야. 그때 지금 6.15서는 6.15 남한 대통령을 불러다 놓고 말이에요. 세상에 놀랍지 않아요? 아니 그때 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헤드 테이블에 밥을 먹는데 그야말로 헤드 테이블에 밥을 먹는데 지금 뭐 임동원 뭐 이런 사람들이 저기 있었지 않았어요? 이호 대통령 부인이 안 보이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있나 보니까 저 문 앞에 문에 어떻게 요렇게 있더래. 그러니까 대통령 마누라 부인을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을 북한에서 헤드 테이블에 밥 먹는데 안 보이더래. 저 문 앞에 어디 구석에 있더래. 그래서 한참 있다가 김정일이가 그러더래. 저 동지 이렇게 동무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쫄래 오더래. 그러더니 그 옆에 일이 안 떠라는 거야. 세상에 취급을 저 정도로 받았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부 그때 갔던 우리 국방부 장관 알죠? 국정원장 다 술을 딱 들고 김정일 앞에 가갖고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놈이 지나가면 다음에는 국방 와서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야, 저 남한의 저 새끼들은 진짜 배알도 없냐.
그때 남한을 이 사람이 볼 때 남한 저거 망했구나 그 생각이 들을 때 이 양반이 그러더라니까. 그러는 거야. 야, 우리가 그런 지금 뭐 텔레비전에 일 보니까 뭐 같이 손잡고 이러죠. 북한에서 갖고 노는 거야. 갖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술을 가져와가지고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동지 그러더라는 거야. 그걸 보고는 기가 막히더라는 거야. 이 사람은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았던 사람이야. 북한의 고위 관직이라고 황장엽 다음에 두 번째를 저기 관직이래. 이러면 제가 말씀드릴 줄 알게. 세상 나는 이런 거 듣고는요. 이 18일 동안 뭐 머리 깎고 이게 왜 이 짓을 시키느냐 이게 느낌이 오는 거야. 아 이거 저 문재인이 쓰러뜨리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저거 뭐 뺄 거 있어. 이제 1년도 안 남은 거 저거 문제가 아니거든. 저거 다음에 마수가 연결돼 있는 거 이것까지 처단을 시켜갖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순수한 어렵게 보면 무식이 제일 큰 적입니다. 무식 있잖아. 왜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어요? 알리려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그렇게 죄라는 거야. 제일 큰 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알려야 돼. 알려서 이 국민들이 전부 깨닫기 시작하면 저 북한 가만히 안 둬. 저놈의 새끼들 이러고 우리 전부 쇠망치 들고 올라간다 이제. 북군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아니 가세요. 저 식사 안 해요. 식사 안 합니다. 저 식사가 있어요. 들어가세요. 네네네. 식사가 지금 중요해. 그냥 가는 게. 근데 이게 그렇게 된 거야. 세상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여러분들 똑같아. 이 쌍놈의 새끼하고 명체 저기 쇠망치 하나씩 걸면 저 북한으로 올라간다. 이제까지 우리를 농락하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가지가 보니까 다 그런 가운데 지금 봐요. 북한에서부터 위협을 당해도요 꼼짝 못하잖아. 한마디 못하지. 내가 엊그제 봤는데요. 북한에서 내려오는 배가 북한을 탈출하는 거는 두 번째래. 세상에 북한을 탈출해가 우리나라 NLL을 넘어오잖아. 그때부터가 이제 초비상이야. 왜? 대한민국 해군에게 걸리면 죽는다. 걔들이 대한민국 해군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북한에 내려오는 거는 설렁설렁이래. 그러나 어떻게 갖고 육지에 탈출했는데 지난번에 왜 오리발 있지 오리발. 얘가 왜 그 군에 안 걸리고 남한 저기 민간인 속에 들어왔냐면은 불에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 민간인 속에서 이제 발견이 되면 아 나 탈출해 왔습니다. 그럼 안 죽이는 거야. 그 군에 안 걸리.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해군이 옛날에는 왜 배만 넘으면 뭐 자수합니다 하면 빨리 오라고 말이야. 배 가지고 오면 빨리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걸리면 죽어. 여러분 지난번에 왜 16명 죽였다 해갖고 왜 북한에 꽁꽁 묶여서 넘어가는 애들 있지. 걔들이 탈출한 거야. 그래갖고 와갖고 걸려버린 거야. 남한에서. 그러니까 얘들에게 프레임을 띄우신 거야. 여러분 16명 죽인 거 확인해봤어요? 20살 21 48kg짜리 애들이야. 걔들이 16명 어떻게 죽여요? 걔 16명을 죽였다 해가지고 꽁꽁 묶여갖고 안대 씌워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내려와서 인도를 할 때는요 적십자사 직원이 이렇게 인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애들 있죠? 특수경찰이에요. 우리나라 특수경찰들 꽁꽁 묶어갖고 꼭 사형수에 끌려가는 애들처럼 묶어갖고 보내버렸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고 보면 여러분 진짜 이게 말이죠. 이게 사실일진데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이거는 비도덕적이야. 저 걸어다니는 인간들은 비도덕적 인간들이야. 정말 이게 남의 일입니까? 아니 우리만 외치고 저들은 걸어가고 밥 처먹고 다녀야 되고 우리만 이 짓을 하고 다녀야 됩니까? 저 새끼들 자기와 자기 새끼들을 다 죽는데 게임 어리석은 인간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인간이라고.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저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일요일날 여기서 예배합니다. 11시 여기서만 예배 딱 1시간 하고 저는 교회 이제 목회 안 합니다. 일반 목회. 내가 그런 데 가서 밥 먹고 싶지 않아요. 부끄럽고 죄송해서라도 그냥 밥 먹고 싶어요. 33년 했거든요. 여기에 갖다 바친 부담금만 해도 그래서 제가 저 자리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 요 노란 손 있죠?
노란선 안쪽이 우리 감리교 땅이야. 그 제가 저 안에 있잖아요. 저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내 땅이니까. 요 안에가 전부 저희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면서 이 광화문 바닥을 뒤집어 놓으려고 시장 하나 바뀐 게 무슨 대수요?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되겠어? 근데 오세훈 씨가 그 사람 나하고 이제 나이가 한 살 많거든, 그 사람. 근데 같은 또래인데 죽어야 돼. 시장을 맡긴 거는 영광이 아니고 사명이거든. 목숨 걸고 싸워라. 십자가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울분을 제대로 맡겼으면, 그가 어제 울잖아. 기뻐서 울겠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진짜 그 심정일 거야. 자, 오세훈이 이제 뭐 시장이네 하고 돌아다닌다. 맞아 죽어야 되거든. 어떻게 얻었는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그에게 맡겼냔 말이야. 사명이거든. 내가 거리에서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 오시죠. 오시죠. 같이 가자. 문 빨리 다 열어라. 저 지금 저 쳐놓은 저 닭장같이 쳐놓은 거 저거, 저 새끼들이 저거 원점으로 만들어. 저거 시장이니까. 이게 이 땅은요 시장 땅이에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저 뭐 물어. 그리고 다 파는 거 빨리 덮어. 새끼들 말이야. 그리고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해. 어디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어떤 누구라도 답답한 마음이 있고 정부를 향해서든 누구를 기관을 향해서든 외쳐야 될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밤새워서도 외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게 민주주의의 근간이거든. 맞잖아요. 또 그런 걸 모가지를 잡아놓고 못하게. 아마 경찰들도 서울시장 사실 그 행정의 그 시경이 원래는 시장 아래에 있다고. 시장이 시경청장에게 여보시오, 저기 자꾸 막지 말고 가만히 둬요. 그거 극악무도하게 무슨 총이나 쏘고 칼을 휘두르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자유적인 집회를 할 때는 봐주시오. 옆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오. 그랬다. 아마 그럴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오 시장이 그동안 경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봐. 자, 오 시장이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 그동안 4년 동안에 자유우파 시민들 아스팔트에 투쟁을 했고, 그리고 또한 이 광장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바로 저 광화문 이승만 광장도 마지막까지 국민 대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장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한번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에 관계없이. 아니 코로나가 뭔 인성이 있냐고 지금 이 시원한 바람에. 아니 이 광장에서 무슨 코로나가 돌아다녀요. 지하철. 참 답답하네. 아니 이제는 초등학교 애들도 알겠다. 이 시원한 바람에 무슨 마스크를 씁니까? 몇백만 명이야 하루에. 이거 안 쓰면 10만 원 된다고? 10만 원 벌금 매긴다고? 여보요,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여기 나오면 날라가겠다.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여기 나오면 코로나 치료가 돼. 맞아, 맞아요. 여기요. 이 바람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프레임 세워가지고 그런 등신 같은 짓 이제 그런데 힘으로 올려다닐 거 없고, 우리 어머니 한번 밀고 자유를 외치고 노래하고 그래 보자고 한번. 저는 이제 지금 18일째인데 내일 19일 이제 11일이 토요일인가요? 주일이지. 일요일. 11일이? 4월 11일이 이제 근데 내일이 끝이야. 왜냐? 저기서 나온다는 게 오늘이라고. 원래 저기서 나온다는 게 오늘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 토요일 주일 끝났거든. 월요일부터는 이제 그냥 내가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도 동정심이 안 듭니까? 불쌍하지 않아? 불쌍해. 내가 나는 약속대로 기다렸잖아. 제인이 형하고 기다렸잖아. 근데 나는 내 약속대로 기다렸다고. 사람들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응? 근데 여하튼 한번 해보자고.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저 한반도인가? 어디요? 저 뉴올프레스입니다. 뉴올프레스. 오케이. 네, 뉴올프레스. 우리 이 대표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가봅시다. 네. 넘어가고 정광훈 목사님이 정말로 큰 길을 열어놨어요. 그분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나도 욕 많이 했었거든. 제 양반 때문에 교회 품격 다 떨어졌다. 교회 이거 말이지 자기 소리 지르는 바람에 우리 그냥 교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냐. 바보 같은 소리야. 그래서 그분이 길을 열었고 이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 거기에 이제 그 양반에게 다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어? 우리가 감리교만 뒤집어져도 끝납니다. 여기 전국에 6,500개 교회 160만 명입니다. 160만 명. 160만 명. 저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이거 하나만 뒤집어져도 대한민국 이승만 박사가 여기서 나왔다니까. 도산한 장우가 여기서 나왔다고. 김구가 여기 집 사고. 이 교단에 모든 한국 건국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니까. 맞아요. 어? 그럼 이 집단이 이 교단이 뒤집어져야 되지 않겠어? 제가 33년 했거든요. 여기. 제가 33년간 머물고 있는데 야 해보자. 예? 자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 같이 힘을 모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해요. 힘내시고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기. 다 한번 이 영무 방송이네. 네. 오케이 한번 이제 첫 단초에 그죠? 스텝 바이 스텝. 이제 저 밟았으니까 첫 단초를 밟았으니까 이제 이루고 가는 거야. 목사님 한번 대한민국 만세 3세만 만세 한 번만 대한민국 만세! 자, 지금까지 어제 4.7 재보궐선거 마무리 지인 대한민국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올라나 보세요. 저 차가 아마 저 차가 렌트 차인데 여기서 기다리시면